안녕하세요. 수학원 30차시 디딤 영상 등비 수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수열 중에서도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규칙을 가진 수열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이번 시간에서는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 아니라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수열, 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에 대해서 등차 수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셨을 테니 이번 단원에서는 조금 내용을 넓게 잡아볼 건데요. 시간이 부족하면 2시간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내용 설명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첫째 항부터 차례차례 계속해서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진 수열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시작을 해서 자,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2를 곱해 나가는 거예요. 1, 2, 4, 8, 16 이런 식으로 곱해 나갔을 때 이러한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 곱하는 숫자가 음수가 돼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27, 81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일정한 숫자를 곱해 나간 수열이기 때문에 이것도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용어의 뜻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등비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을 등자거든요.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냐면 비, 그 이전 항과 다음 항, 전 항과 다음 항 사이에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자,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숫자를 곱해 나갔다라는 뜻과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1과 2를 보게 된다면 비율이 1대 2죠. 자, 근데 이렇게 2와 4를 보게 되더라도 2대 4, 즉 비율은 1대 2로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4와 8을 보더라도 4대 8, 1대 2 똑같은 비율이죠. 이런 식으로 전 항과 다음 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러한 수열을 등비 수열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간 수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계속해서 일정한 숫자를 더한 그 일정한 숫자가 궁금했듯이 등비 수열에서도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그 일정한 숫자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정한 수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요. 공통의 비율이다 라고 해서 공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숫자 곱해 나가는 그 일정한 숫자를 공비라고 부르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음 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항에다가 똑같은 숫자 뭔가 2라고 지금 위의 수열에서는 2라는 숫자를 곱해 나간 것이고요. 아래 수열에서는 다음 항은 이전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 마이너스 3을 곱해 나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일정한 숫자 공비를 만약에 R이라는 문자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항 n항에다가 r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 라는 것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항 an에다가 일정한 숫자 r을 곱해 나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an 플러스 1은 ran 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 수열 an이라고 하는 애는 등비수열이구나, 특히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요식을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요. 양변에 AN으로 나누었을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숫자 R로 표현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표현 또는 이런 식의 표현을 봤을 때 얘는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를 해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점이 생기죠. 과연 이렇게 등비수열에서 n번째 항,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 때와 마찬가지로 몇 개를 연속으로 구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항 번호와 결과와의 규칙성을 파악해 보면서 그러면 항 번호가 n일 때, 즉 제 n항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게 일반항 공식이 될 건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첫째 항이 A, 공비가 R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제1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조건에 주어졌던 A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항인 A1에다가 일정한 숫자 R을 곱한 값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1 곱하기 0BR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A1 값을 아까 A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대신 대입해 주게 되면 AR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3이라고 하는 것도 이전 항인 A2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어진 A일 테니까 A2 곱하기 R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A2는 위에서 구한 것처럼 AR로 표현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R을 곱하내니까요. 자, A2 곱하기 AR 곱하기 R, A 한 개와 R 두 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AR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4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게 된다면요. 이전항이 A3에다가 R을 곱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전항 계산한 거 AR 제곱에다가 R 곱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AR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항 번호와 결과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규칙성을 파악해 볼 건데요. 어떤 규칙이 보여요? 그쵸? 지금 여기 아래 개수가 항번호 빼기 1이라는 규칙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항번호 빼기 1이 결과적으로 그 아래 지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칙에 따르면 AN이라고 하는 항번호가 n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규칙성은 AR의 n-1제곱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예측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아마 AN-1 이전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해서 얻어낼 수 있는 형태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온 결과 AN은 A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요걸 문제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이 공식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A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A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고 하는 거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차중항이라고 하는 걸 배웠듯이 등비수열에서는 등비중항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중항은 등차수열에서 세 개의 항이 등차수열을 이룰 때 그 중에서 가운데 항을 의미하는 용어였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것은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 중에서 가운데 숫자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 B를 A와 C의 등비중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관계식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등차중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때도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양쪽의 두 개의 항을 가운데 항과 공차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은 공비라는 게 있으니까요. A와 C를 가운데 항 B와 공비 R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것은 B의 다음 항이니까 B에다가 공비 R을 곱해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B의 이전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B라고 하는 것이 A에다가 공비를 곱한 값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B가 A의 다음 항이니까요. 자, 그럼 이 규칙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것은 R분의 B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C라고 하는 것은 B에다가 R 곱한 거, A라고 하는 것은 B에다가 R 나눈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요 R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없애줄 수 있도록 두 개를 한번 곱해볼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R이라는 문자가 하나 사라지면서 좀 더 간단한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좌변끼리 곱해주면 AC가 될 거고요. 우변끼리 곱해주게 되면 B 곱하기 B, 즉 B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관계식을 등비중항의 관계식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비중항,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쪽 항의 곱이다. 이렇게 등비중항의 관계식을 기억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요거를 약간 바꿔서 이번에는 등비중항인 B를 기준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B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된다면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호를 만약에 무시하고 루트 AC 이렇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형태는 마치 기하 평균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저번에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때 등차 중앙은 산술 평균의 형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등비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 평균의 형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이 관계식을 좀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은 산술 기하 평균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등비 수열에 대한 팁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항 번호의 차이가 뭔가 간단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 3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항 번호의 차이에 따라서 공비로 이 항 두 개의 몫을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M을 AN으로 나눠준 걸 생각해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공비의 m-n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증명은 레벨 3 파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레벨 3의 스텝 2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항의 나눗셈이 결과적으로 공비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지수가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항번호의 차이예요. 그쵸? 그래서 항번호의 차이에 주목을 해보시게 된다면 공비를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두 개의 항의 나눗셈은 결과적으로 공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때 이 지수는 항 번호의 차이로 나타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여러 개의 숫자들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 숫자들을 그냥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탕을 기준으로 표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계산상의 이점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 가운데 탕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양쪽으로 퍼뜨려 나가는 식으로 그 숫자들을 설정하게 된다면 계산이 훨씬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만약에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여러분들이 제일 작은 숫자를 a라고 설정하고 그 다음 거는 ar, 그 다음에는 ar의 제곱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된다면 물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문자가 a와 r 두 개의 식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 개의 숫자에 곱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서 뭔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값을 a라고 설정을 하고 한번 양쪽으로 퍼뜨려 나가 볼까 해요. 공비가 r이라고 하게 된다면 다음 항은 분명히 다음 숫자는 a에다가 r을 곱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전 항은 r을 곱했을 때 a가 나올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 반대로 생각하면 가운데 탕에서 r을 나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전의 숫자는 r분의 a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세 개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세 개의 숫자가 주어졌을 때 세 개를 다 곱해보면 r이 약분이 되면서 a의 세제곱이라는 간단한 식이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자를 줄여서 계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그럼 4개의 숫자가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을 나타낼 때 가운데를 a로 표현하는 거야. a로 표현하는 거예요. 갑자기 반말이 나왔죠? 자, a로 표현하게 되는데 자, 근데 등차 수열 같은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가운데 이제 4개의 숫자 중에서 가운데 숫자는 사실상 그 4개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를 a라고 나타내게 된다면 분명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숫자는 가운데로부터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을 거니까 그 간격을 r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번째 숫자는 가운데 a로부터 r만큼 곱한 거라고 생각을 해줬을 때 ar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r만큼 곱해야 a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r분의 a라고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4개의 숫자는 등비 수열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숫자로부터 세 번째 숫자로 넘어갈 때는 r제곱을 곱해야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비를 r제곱으로 설정하고 네 번째 숫자와 첫 번째 숫자를 구해주게 된다면 네 번째 숫자는 ar에서 r제곱을 곱한 거, 그래서 ar의 세제곱 이렇게 설정하는 게 가능할 거고, 첫 번째 숫자는 r제곱을 곱해야 r분의 a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r분의 a에서 r제곱을 나눈 형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r 세제곱분의 a 이렇게 설정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4개의 숫자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된다면 네 수의 곱이 주어지더라도 r들이 약분이 되면서 a의 4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비슷한 방법으로 5개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a, 그 다음에 그 전 거는 r분의 a, 그 다음 거는 ar.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숫자는 ar의 제곱, 첫 번째 숫자는 r 제곱분의 a 이렇게 가운데에서 차근차근 퍼뜨려 나가는 식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섯 수의 곱이 a의 5제곱 이렇게 간편하게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등비수열에 관련된 팁이었는데요. 등비수열과 등차수열 그렇게 많이 다른 느낌은 아닐 거예요. 대신 일정한 숫자를 곱해 나간다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항 관계식,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뭔가 더해 나가고 빼고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본다면 곱하고 나누고 요게 등비수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벨 1 문제 같이 들어가면서 이 등비수열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1의 스텝 1은 등비수열과 관련된 용어를 익히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등비수열 3, 6, 12, 24, 48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첫째 항 읽을 수 있겠어요? 그쵸? 맨 처음으로 제시된 숫자가 첫째 항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째 항은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숫자가 곱해져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3에서 6으로 넘어갈 때 3을 더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를 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3을 더하는 규칙으로 생각한다면 다음 항은 9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다음 항은 12가 나와 있어요. 아, 등차수열 아니겠구나. 그러면 일정한 수를 곱하는 규칙이 아닐까? 라고 해서 곱하는 2로 생각을 해본다면 2를 곱하는 거로 생각을 해본다면 12는 이전항 6에다가 2를 곱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12에서 2를 곱해야 다음 항 2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아, 이건 일정한 숫자 2라고 하는 것을 곱해 나가는 수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비가 2구나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파악하는 문제들도 종종 나오니까요.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다음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비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를 곱했구나 라고 추측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없더라도 아,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는 규칙이구나 라는 걸 찾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3을 곱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3에서 9로 넘어가려면 부호를 바꿔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겠고 3에서 9로 넘어가려면 3을 곱해야 되겠죠. 즉 마이너스 3을 곱했구나. 자, 그리고 9에서 마이너스 27로 넘어갈 때도 마이너스 3을 곱했구나 라고 보게 된다면 곱하는 일정한 숫자인 공비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에서 2분의 루트 2가 되려면 루트 2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게 여러분들이 보기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루트 2를 곱하게 된다면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되면서 2분의 2, 즉 1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루트 2를 곱했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루트 2를 곱해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루트 2라는 일정한 값을 곱하고 있기 때문에 공비가 루트 2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첫째 항이 2,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항 공식 기억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첫째 항이 A였고 공비가 R이었다면 여러분들 AN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그쵸? 첫째 항 A에다가
공비에 n-1제곱이 붙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n-1 아래에 있는 칸에는 공b가 들어가야 되니까 3이 들어간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 첫째 항 2는 앞쪽에 따로 곱해지는 형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항, 첫째 항과 공비가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거 쉽게 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억 잘 해주시고요. 스텝 2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 스텝 2는 일반항, 뭔가 항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 조건으로부터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내서 일반항 공식을 완성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2항, 즉 A2죠. 얘가 6으로 주어져 있고요. 제5항, A5가 48로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첫째 항을 A, 공비를 R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항 공식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n 값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항이 주어졌다는 것은 n 값이 2로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n은 2를 우리가 아까 봤던 공식에다가 넣어서 식을 정리해 주게 된다면 분명히 a와 r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ar은 8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제5항은 n이 5인 경우니까요. 여러분들이 5를 넣어주시게 되면 ar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게 48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 두 식을 a와 r 문자 두 개고요. 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여러분들이 문자의 값들을 구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립을 해볼게요. 자, 연립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a라고 하는 것을 없애주기에 좀 편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식에서 1번 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눠지는 식, 그러니까 나눔을 당하는 식이 분자에 올라올 거고 나누는 식이 분모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식이 분모로 들어가고 2번 식이 분자로 들어가는 식으로 써주게 된다면 계산을 해줬을 때 아래 세제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게 8분의 48, 즉 여기 선생님이 숫자를 잘못 적었죠? 8이 아니라 6이에요. 여기 선생님 프린트상으로는 잘못 만들었는데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8을 6으로 나누게 되면 8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RS제곱은 8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요걸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8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되겠고요. 우리는 R값을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2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 세제곱 빼기 세제곱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 식은 r 빼기 2 곱하기 r의 제곱 더하기 2r 더하기 4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구해줬을 때 짝수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1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4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허근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허수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수열에서 다루는 것들은 실수로만 이루어진 수열,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실수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좀 더 명확하게 주어지긴 할 테지만 그런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수열은 실수로만 이루어진 수열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R값이 허수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 2만을 공비로 채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R을 1번식 또는 2번식에 대입을 해서 A값을 구해줘야 될 텐데요. 어디에다가 대입하고 싶으세요? 그쵸, 다 똑같겠지만 1번식에 대입하는 게 좀 더 쉬워 보여요. 그래서 1번식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는 6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면서 A값은 여러분들이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값 구했고 R값 구했으니까 일반항 공식 적용할 수 있겠죠. 자, AN은 AR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고 A값은 3이라고 했고 R값은 2라고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하실 수 있겠나요? 자, 여기까지 해결하셨으면 이제 스텝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3는 등비중앙에 대한 관계식을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3x48이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x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x는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 중에 가운데 탕이기 때문에 3과 48 양쪽 항의 등비중앙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관계식을 떠올리셔야 되겠죠? 가운데 탕의 제곱은 양변의 양항의 곱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x제곱은 3 곱하기 48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144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44는 12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x는 12 또는 마이너스 12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비중앙 값은 딱 한 개의 값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부호가 다른 두 개의 값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랫 문제를 좀 볼까요?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다음 수열이 등비수열일 때 x랑 y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구하시오 라고 나온 상황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16분의 1, 그 다음 x1 여기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x가 어떤 값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등비중앙의 관계식에 의해서 가운데 탕의 제곱은 양쪽 항의 곱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16분의 1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는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에서 또 등차 중앙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등비 수열은 약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비중앙의 관계식을 쓰게 된다면 가운데 탕의 제곱은 양쪽 탕의 곱이라는 것 때문에 y제곱은 16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다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4 또는 4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16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되려면 분명히 곱하기 4를 해줬어야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4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 등비수열이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4를 곱했을 때 분명히 이 자리에는 4가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4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x도 두 개가 가능하고 y도 두 개가 가능한 상황에서 그러면 원래는 총 4개의 쌍이 나올 수가 있겠죠.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니까요. 자, 근데 네 가지 중에서도 부호 매치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호를 잘 매치를 시켜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추천하는 방법은 x만 먼저 구해놓고 공비를 구한 다음에 y는 그 공비들을 곱해 나가면서 구해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거고요. 만약에 가능하신 분은 이렇게 구한 다음에 부호까지 고려하셔서 매칭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x를 먼저 구하고 공비를 찾은 다음에 넘어가는 식으로 가볼게요. 4분의 1인 경우는 아까 봤듯이 공비가 4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y 값은 1 곱하기 공비 이렇게 될 테니 y는 4로 매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x가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4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니 y라고 하는 것은 이전항 1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4를 곱해준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짝이 서로 다르게 매치되면 틀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2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분의 1 x3 여기에서 등비중앙 관계식을 써주게 되면 가운데 탕의 제곱은 양쪽 항의 곱 이렇게 돼서 1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두 개의 값이 나오죠.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데 자, 만약에 x가 1이 되었어요. 그럼 공비값은 얼마? 그쵸? 3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비가 3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y라고 하는 것은 이전항 3에다가 공비 3을 곱한 값이니까 9라고 얻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면 공비값은 부호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럼 y는 이전항 3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3을 곱한 마이너스 9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부호까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벨 2로 넘어가 볼게요. 레벨 2의 스텝 1입니다. 등비수열과 관련된 용어를 익히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차근차근 가보죠.
자,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AN 공식만 잘 떠올리시면 금방 구할 수 있겠죠. AN은 첫째 항 A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이 공식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1했어요. 그러면 AN은 그쵸? 1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둘 수 있겠고, 그럼 정리해 줬을 때 2의 n-1제곱 이렇게 구해 줄 수 있겠습니다. 2번, 첫째 항이 3, 공비가 마이너스 5라고 했기 때문에 AN은 3 곱하기 마이너스 5의 n-1제곱 이렇게 두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5의 n-1제곱 이렇게 냈을 때 괄호 잘 써주시는 거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괄호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여러분들이 첫째 항과 공비를 찾으셔야 되겠네요. 첫째 항 얼마예요? 그쵸? 맨 처음에 있는 항이니까 4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공비는 계속해서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계속해서 곱해지는 일정한 수일 거니까 4에서 2로 넘어갈 때 얼마 곱했는지, 2에서 1로 넘어갈 때 얼마 곱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2분의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AN을 구해주시게 되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래서 4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더 나아간다면 4라고 하는 것이 2의 제곱, 즉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좀 더 정리를 해줬을 때는 2분의 1의 n-3제곱까지도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4번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 구해주시게 되면 맨 처음에 있는 항인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공비는 그쵸? 부호만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씩을 곱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서 공비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1제곱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좀 더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로 볼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이쪽과 같이 정리해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첫째 항이 8분의 1,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제5항을 구해라. 자, 요 말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A5를 구하는 상황.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항부터 2를 4번 연속으로 곱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떠올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AN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n이 5일 때 상황이 궁금한 거니까 n에 5를 넣어서 A5를 구해주게 되면요. 8분의 1 곱하기 2의 5 빼기 1제곱, 즉 4제곱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8과 약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2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지금은 제 5항이라서 사실 8분의 1부터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2씩 곱해 나가서 찾아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등비수열 제 100항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으로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일반항 공식을 이용했을 때 훨씬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스텝 2가 아니라 그 실생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일정한 비율의 높이만큼 튀어오른다고 하자. 일정한 비율의 높이만큼 튀어오르기 때문에 그 다음 높이는 또 이제 그 비율을 곱해 나간 형태가 될 거니까 등비수열과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1.5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첫 번째 튀어오른 높이가 1m가 된다라고 해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처음에 1.5m 높이에서 떨어뜨렸지만 처음 튀어 올랐을 때의 높이가 1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튀어오른 높이가 243분의 32m가 되는 것은 몇 번째 튀어 올랐을 때, 즉 첫 번째 튀어 올랐을 때가 첫 번째 항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튀어 올랐을 때, 그때는 1.5m가 아니라 1m인 거예요. 요거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튀어 올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텐데, 지금 일정한 비율의 높이만큼 튀어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1.5m라고 했던 이전 높이에서 어느 비율, 즉 어떠한 값을 곱했을 때 1m로 줄어들 건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했을 때 1이 나오려면 R 값은 3분의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이전 높이에서 3분의 2만큼 다시 튀어오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튀어오른 상황에서는 1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서 3분의 2m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n번째 튀어오른 그때의 높이를 여러분들이 an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요거는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게 된다면 an은 1 곱하기 3분의 2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걸 궁금한 거냐면 243분의 32가 되는 상황이 궁금한 겁니다. 자, 근데 얘를 3분의 2의 몇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보게 된다면 32도 2의 5제곱, 243도 3의 5제곱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5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n-1이 5가 되는 상황이 궁금한 거고요. n은 6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6번째 뛰어 올랐을 때 주어진 높이가 된다라고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첫 항과 공비 구하는 방법을 잘 봐두시길 바라겠어요. 특히 이러한 실생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첫째 항을 뭘로 보느냐 이걸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벨 2의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2의 스텝 2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항으로부터 일반항 관계식 찾아내는 유형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 3항이 마이너스 24, 제 6항이 19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두 가지 풀이 방법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제 아까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여러분들 스텝 1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AN이라고 하는 것이 AR의 n-1제곱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식을 얻어낸 다음에 연립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한번 그 앞에서 프롤로그에서 설명했던 그 팁 있죠. 항 번호 차이에 주목하라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한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금 두 개의 항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A3과 A6이 주어져 있는데 큰 번호의 항을 작은 번호의 항으로 나눠볼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공비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 몇 제곱에 해당하는 지수 자리에는 항 번호의 차이만큼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번호를 작은 번호로 나눴을 때 이 차이만큼의 공비의 거듭 제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R의 세제곱이 192를 마이너스 24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8을 이항시켰을 때 R의 세제곱 플러스 8은 0이다 이런 식을 얻어내면서 여러분들이 푸실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R의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세제곱근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실수값은 단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거 생각을 해보신다면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이 R 값을 바로 마이너스 2라고 구해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왜냐면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일 거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거듭 제곱근의 그 개수 구하는 거에서 홀수 제곱근의 경우에는 실수가 단 하나 존재한다. 근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같아지는 값은 마이너스 1 일단 존재하니까 실수 단 하나 존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비를 빠르게 찾아낸 다음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세제곱은 AR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니까 4A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마이너스 24다. 즉 A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테니까 AN은
a 아래 n-1제곱 해서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면 마이너스 2를 묶어서 정리를 해줬을 때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뭐 두 가지 방식 다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번에는 첫째 항이 5, 공비가 3인 등비수열. 주어질 건 다 주어졌죠. 이때 처음으로 1000 이상이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항의 일반적인 규칙을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번째 항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1000보다 커지는 경우가 궁금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3의 n-1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20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될 테니까 과연 n이 언제일 때 성립할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만약에 n 값이 5가 들어갔다라고 쳐보죠. 그러면 3의 5-1제곱은 3의 4제곱이니까 81 이렇게 되니까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n값에 6을 넣게 된다면 3의 6-1제곱해서 3의 5제곱 나오게 되고요. 그럼 243이 나오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갑자기 n은 5, n은 6 이런 식으로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3의 거듭제곱 중에서 200보다 작은 거 200보다 큰 거 이걸 생각했을 때 3의 4제곱, 3의 5제곱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3의 n-1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지수함수 중에서 밑이 1보다 큰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도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안 되다가 되는 경우 한 개 나오게 되면 그 이후로는 다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n은 6일 때 즉 제6항부터 이제 1000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처음으로 이제 1000을 넘게 되는 항은 제6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일반항 관계식 AN은 A 아래 n-1제곱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비중항 쪽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스텝 3 등비중항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6과 8분의 3 사이에 A와 B와 C를 넣어서 6A, B, C 8분의 3 요게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 A와 B와 C 모두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6에서 A로 넘어갈 때 분명 공비 R 곱할 것이고 A에서 B로 넘어갈 때도 공비 R 곱할 거고 B에서 C로 넘어갈 때도 공비 R 이렇게 R을 4번 곱해야 6에서 8분의 3이 될 수 있으니까 8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6에다가 R의 4제곱을 곱한 값 이렇게 보게 되어서 R의 4제곱은 6으로 나눠줬을 때 약분이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16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R 값은 여러분들이 실수값만 구해주게 된다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R 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는 A 값은 6에다가 2분의 1 곱한 3 B 값은 거기에다가 2분의 1 곱한 2분의 3 C 값은 4분의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요. R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A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고요. B 값은 2분의 3 그렇게 나올 거고 C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제일 단순한 방법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굳이 여기를 등비중항으로 선생님이 분류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한번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풀이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등비중항 파트로 넣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6과 B와 8분의 3만 이렇게 떼어놨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항번호 2칸 차이, 항번호 2칸 차이 일정한 번호만큼 차이가 났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똑같은 값을 곱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곱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 B, 8분의 3 이렇게 3개의 항만
꺼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풀이였고요. 두 번째 풀이는 자, 6과 b와 8분의 3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럼 등비 중앙의 관계식에 의해서 b제곱은 6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봤을 때 약분이 되니까 4분의 9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b값은 여러분들이 두 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지금 두 칸 뛰어넘으면서 여러분들이 r제곱을 곱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비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b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음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허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분의 3은 버려주시고 여러분들이 2분의 3만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낸 결론과 동일하죠. 그러면 이제 6과 a와 2분의 3 등비수열이다. 그 다음에 2분의 3과 c와 8분의 3이 등비수열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등비중앙 관계식으로 한 번 더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제곱은 6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될 테니까 9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은 둘 다 상관없죠. 공비가 음수여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수열에서 c제곱은 양쪽의 곱 이렇게 되니까 16분의 9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c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a가 플러스였다면 c값도 플러스, a값이 마이너스였다면 c값도 마이너스를 가져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쌍을 위에서 구한 것처럼 이렇게 구해주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등비중앙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등차수열의 비슷한 유형과는 달리 부호가 계속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 모범답안에서는 위의 풀이로 설명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등비중앙으로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벨 3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3의 스텝 1이에요. 이번에는 일반항 관계식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첫째 항과 공비를 바로 읽어내는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관계식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공비를 찾아내는 연습들이 잘 되어야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AN의 관계식을 보게 된다면요, A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일반항 쪽에는 지수가 아예 없어요. n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n이랑 관련 있는 부분이 바로 공비다 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수를 n과 관련된 식으로 맞췄을 때, 그쵸? 여기 n과 같이 이렇게 맞췄을 때 그때 이제 공비가 나오게, 아래에 깔려 있는 게 공비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항은 여러분들이 이쪽 뒤에를 아래 n-1로 맞춰줬을 때 앞에 있는 개수가 공비다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n에다가 1 넣어버리면 그럼 깔끔하게 a가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좀 해볼게요. an이라고 하는 게 지금 2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n-1제곱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등비수열의 관계식, 등비수열의 일반항 관계식에 맞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공비는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그쵸? n-1 아래에 깔려있는 3으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첫째 항은 그쵸? 아래 n-1제곱 앞에 있는 개수 2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자, 아래 거 볼게요. 자, 3 곱하기 4의 n-1제곱 마찬가지로 n-1 아래에 깔려있는 게 공비, 그리고 아래 n-1제곱 앞에 있는 게 첫째 항이라고 보게 된다면 첫째 항 3, 공비 4 이렇게 읽어내는 거 간단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보시면 A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보시면 지수가 2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비 2 이렇게 읽어주시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수를 n-1제곱으로 통일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당히 바꿔주게 된다면 2의 제곱의 n-1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할 거고, 그래서 4의 n-1제곱으로 볼 수 있다면 n-1 아래에 깔려있는 거는 2가 아니라 4였구나 라고 보시면서 공비 4라고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여전히 2죠. 그래서 이게 첫째 항이구나 해서 첫째 항 2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보시면 이번에는 지수가 n-1이 아니라 그냥 n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첫째 항을 구하는 건 쉬울 거예요. n에다가 뭐 넣어보면 된다? 그쵸? n-1제곱으로 굳이 바꿔가면서 하지 않더라도 n에다가 그냥 1 넣어보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4기 때문에 첫째 항은 8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비는 여기에서 n-1제곱이라고 하는 거에서 사실상 요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r분의 1이 하나 있다라는 의미지, n 값이 하나하나 증가할 때마다 r씩 곱해진다라는 건 큰 영향을 안 줘요. 아까처럼 이제 여기 n의 개수가 뭔가 붙어 있을 때는 정리를 따로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그냥 깔끔하게 n 있을 때는 n 아래에 있는 게 바로 공비라고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좀 헷갈리시다면 n은 1 넣어보시면 아마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n은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곱하기 4가 된다는 걸 확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비는 지금 n 아래에 있는 거 4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온전히 마스터하셨다면 여러분들이 6의 n제곱도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항은 얼마겠어요? 그쵸? n에다가 1 넣으면 되죠? 6일 거예요. 공비는 n이잖아요. 그쵸? 2n 이런 게 아니라 n이잖아요. 거기 아래에 깔려있는 거 6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2의 2n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여기에서 2라고 되어 있는 게 좀 성가시니까요, 얘를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의 제곱의 n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면 4의 n제곱이 될 테니까 첫째 항은 n에다가 1 넣었을 때 4, 공비는 n 아래에 깔려있는 거 4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n이 아래 n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첫째 항도 r, 공비도 r인 상황이에요. 요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게 됐을 때 등비, 급수 이런 내용에서 상당히 자주 보게 되는 형태니까 따로 기억해 줘도 될 정도로 상당히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잘 봐두시고요.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스텝 2는 아까 선생님이 그 레벨 2의 스텝 2 문제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간격에 주목해서 공비를 빠르게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요.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반항 관계식으로 2번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자, a, m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a, m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쵸?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번호 빼기 1, 그 다음에 an도 ar의 n-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n분의 am은 ar의 n-1제곱 분의 ar의 n-1제곱 이렇게 보게 되면서 a 약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줬을 때 r의 n-1 빼기 n-1제곱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마이너스 1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r의 n-n제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굳이 이렇게 두 줄 써가면서 구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결론은 좀 기억을 해주자 라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6은 12, A10은 6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지금 큰 번호 나누기 작은 거 번호로 하게 되면 공차의 그 항번호 차만큼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10 빼기 6 하니까 4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번호가 큰 거에서 번호가 작은 걸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공비의 4제곱인데도 불구하고 1보다 작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A10 주어져 있고요. A2 주어져 있어요. 항번호의 차이 8칸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래 8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거는 큰 번호의 항을 작은 번호의 항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줬을 때 200, 선생님이 암산하지 않으래서 256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용한다면 여러분들 R 값은 2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2개구나 라는 거 빠르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건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공비 빠르게 구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종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스텝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3는 이제 여러분들이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등비 수열들을 만들어내는 절차입니다. 보시면 등차 수열보다는 조금 더 다채롭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A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이 A, 공비가 R1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B에는 첫째 항이 B, 공비가 R2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에서는 A1 더하기 A2, A2 더하기 A3, A3 더하기 A4 이런 식으로 일정한 번호만큼 차이가 나고 그것들을 더한 것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것을 한번 지금은 알기가 좀 어려우니까 직접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첫째 항을 A, 공비를 R1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 A1 더하기 A2는 여러분들이 A 더하기 AR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2 더하기 A3도 표현해보면 AR 더하기 AR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항은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보시면 각 항에다가 똑같이 R식을 곱하게 되면 다음 항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항에서 여러분들이 공비 R을 한 개 묶어내게 된다면 R 곱하기 A 더하기 AR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앞에 항에 R을 곱한 거라고 볼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R제곱으로 묶어주게 된다면 A 더하기 AR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첫째 항에다가 R 두 번 곱한 거 또는 이전 항에다가 R 한 번 곱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열은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항번호가 일정하게 각 항이 지금 1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1씩 증가하니까 공비도 한 칸 분량 R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비슷하게 이번에는 A1 빼기 3AN A3 A 빼기 3A4 이런 식으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은 A 빼기 3AR 제곱 이렇게 표현 가능할 거고, 두 번째 항은 AR 빼기 3AR의 세제곱,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빼기 3AR의 4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A, AR, AR 제곱 계속해서 R씩 곱해 나가는 걸 볼 수 있고, 마이너스 3AR 제곱, 마이너스 3AR 세제곱, 마이너스 3AR 4제곱 똑같이 R씩 곱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R씩 곱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서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R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등비 수열의 항을 일정한 간격 그리고 일정한 개수로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배를 해서 새로운 등비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조금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A1 빼기 5A3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 항으로 갖고요. 그 다음에 A4 빼기 5A6 그 다음에 A7 빼기 5A9 이런 식으로 되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무슨 수열이다? 그쵸,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항이 계속해서 3칸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번호가 3칸씩 똑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등비 수열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공비는 3칸씩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번호가. 그쵸? 그러니까 R의 세제곱이 공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번 하나하나 구해보지 않고도 형태를 보면서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유용할 수 있는 공식이니까요.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요것도 자주 쓰여요. 보시면
AN과 BN 두 개의 등비 수열을 이용해서 새로운 수열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A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한 공식을 이용해서 저 AN, BN을 구해주게 된다면요. AN은 AR1의 n-1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고, BN은 BR2의 n-1제곱 이렇게 보게 되면서 n-1제곱 유사한 형태끼리 한번 묶어줄까 해요. 그럼 앞에 A, B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R1, R2의 n-1제곱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과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항은 앞에 붙어있는 A, B, 공비는 n-1 아래에 붙어있는 R1, R2다 라고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스텝 1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AN분의 1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AN을 표현을 하게 된다면 AR1의 n-1제곱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요거를 n-1을 좀 살려서 적어주게 된다면 A분의 1 앞에 빼주고 R1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텝 1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첫째 항은 A분의 1, 공비는 n-1 아래에 깔려있는 R1분의 1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쭉쭉 가볼게요. B에는 BR2의 n-1제곱, AN은 AR1의 n-1제곱 이렇게 보게 되면서 B분의 A 곱하기 R2분의 R1의 n-1제곱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첫째 항은 B분의 A, 공비는 R2분의 R1 이렇게 볼 수 있겠고, KAN도 마찬가지로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K 곱하기 AR1의 n-1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 KA 곱하기 R1의 n-1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째 항이 KA, 공비는 R1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위에 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 등차 수열 때 우리가 결론으로 정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뭔가 그 첫째 항 공비 형태 보시면 일반항의 형태랑 매우 유사하게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항끼리 곱했더니 첫째 항도 서로 곱하고 공비도 서로 곱하더라. 역수를 취했더니 첫째 항도 역수, 공비도 역수더라. 나눴더니 첫째 항도 나누고 공비도 나눴더라. 이런 식으로 보이는 그대로 읽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등비수열에선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수배를 했을 때는 첫째 항은 똑같이 보이는 그대로 읽어줄 수 있지만 공비는 조금 달라진다. 공비는 그대로다 라는 거, 요건 살짝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텝 3 봤고요. 스텝 3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오늘 등비수열과 관련된 레벨 프롤로그부터 레벨 3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해결하시다가 모르는 부분 위주로 살펴보시고요. 등비수열 잘 마스터하셔서 여러분들이 미적분까지 잘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